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배당 기업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소식과 실적 전망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배당 성장으로 유명했던 SCHD의 배당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커버드 콜이 유행을 타면서 고민이 더욱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과거 평균 배당 성장률이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들은 모두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니 꼭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국내를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51조 원을 넘기고 있고 코스피 7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2023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2020년에 한 차례 배당금 삭감이 이뤄졌으나 이후 3년 동안은 가파르게 배당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78%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78%를 보이고 있어서 성장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지가 궁금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아의 향후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2023년에 8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10조 원을 넘기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높은 배당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5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4년에 비해 실적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과거와 같이 꾸준하게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대표 4대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넘기고 있고 코스피 4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 2024년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2020년과 2023년에 배당금 삭감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50%에 가까운 배당금 삭감을 보인 것이 특징이고 2023년에는 실적이 소폭 둔화되면서 배당금 삭감을 보인 모습입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34%로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4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기아에 비해 배당 성장률은 낮으나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주들도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높은 실적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배당금도 삭감이 되었지만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ELS 배상에 관한 리스크, 가계부채, 부동산 PF 문제 등 계속해서 실적 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싸는 등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배당금을 기대해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는 앞에서 확인한 우리금융지주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고 지방금융지주이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원에 가까운 모습이고 코스피 12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한 주당 만 원이 되지 않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2024년에 들어와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단 한 번도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실적이 소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조금이나마 성장시킨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98%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성장률도 높아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될 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 2025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JB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성장시킨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023년과는 다르게 2025년까지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높은 배당 수익률과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들의 비중이 전북은행이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부분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국내 보험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공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7조 원을 넘기고 있고 코스피 54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은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지만 배당금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손해보험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크게 삭감이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배당금이 매년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3년에는 배당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2%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장률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도 보험주 중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B손해보험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D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성장시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1분기 DB손해보험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4년 전체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배당금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도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 보험업계는 경쟁이 심하고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마진인 CSM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한 뒤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와 더불어 삼성그룹의 대표 금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원이고 코스피 113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은 3만원 중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답답할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니 안정적인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기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의 배당 성장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50%가 넘는 배당 삭감을 보인 모습입니다. 증권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2022년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증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48%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실적에 따라 변동을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증시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실적 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2022년과 같이 증시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면 실적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고 배당 성장률도 매력적인 기업 5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비교를 해볼 수 있고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주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신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과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경쟁이 가능한 기업들과 비교를 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이 미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흐름과 배당 성장률, 실적 흐름 등을 확인하시어 앞으로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